오늘은 민영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우선 그 전에 1900년대 초 대한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 혹시 1905년에 을사늑약 기억해? 당연하지. 그거 모르면 한국인 아니지.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침탈당한 사건으로 알고 있어. 맞지? 그치, 뭐 지금 내가 생각해도 화가 많이 나는데 그때 사람들은 얼마나 더 화가 많이 났을지 참. 그러면은 이제 1890년대로 돌아가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 당시 세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세계 강대국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지에서 식민지 확보를 위한 쟁탈전을 벌이던 시기였어. 맞아. 그 힘이 당시 우리나라였던 조선에도 느껴졌던 거야. 조선은 중국인, 청나라, 일본, 그리고 러시아 이런 강한 세력들 사이에 진짜 놀이터 같았대. 그래서 그 당시에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청나라의 간섭이 더더더 심해지게 됐던 거야.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종과 민씨 세력은 러시아를 끌어들여서라도 청나라의 간섭을 막으려는 시도를 했던 거지. 그러한 시도들이 합쳐져서 우리나라 안에는 보이지 않는 미묘한 밸런스가 존재하게 돼. 그러니까 청나라, 일본, 러시아 이세 나라가 다 욕심을 내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는 통합되지 않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인데? 일단은 청일 전쟁이 일어나. 말 그대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해서 일본이 승리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 나가게 되는 거지. 근데 1904년 일본은 러시아 세력을 우리나라에서 몰아내기 위해 러일 전쟁을 일으켰는데 일본이 승리하게 되고 그때 우리나라랑 체결한 조약이 제2차 한일협약인 을사늑약이야. 근데 을사늑약에 대해서 좀 들어봤나? 진짜 들어만 봤어. 그럼 내가 다시 설명을 해줄게. 과정부터 내용까지. 일단 고종 황제는 완강히 그 조약을 반대해. 근데 일본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고 대신들을 협박해서 회의를 열게 해. 그 회의를 통해서 체결된 게 을사늑약이야. 근데 내용도 되게 지금 현대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은 조항들이 몇 개 있어. 일단 대표적으로 외교권과 통감부야. 외교권은 너가 알듯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하는 그 권리를 일본이 가져가 버린 거지. 그런 걸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기구를 통감부를 하는데 설치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완벽하게 자주적인 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잃게 돼. 아, 그러면 을사늑약이 한일병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 그치. 이 조약이 알려진 이후에 우리 민족들은 진짜 많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조선인들은 한 마음이 돼서 막 투쟁에 나서게 됐어. 그래서 고종 황제는 네덜란드 헤이그 알지? 거기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에 이제 특사를 보내가지고 그 부당함을 알리기도 하게 된 거지. 그랬구나. 그래서 그 투쟁과 운동이 이제 막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가지고 을사의병이 일어나기도 했었어. 을사의병이 뭔데? 을사의병은 을사늑약에 반대해서 일어난 의병이거든. 이렇게 군사적인 측면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나라를 위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신하들 중에서는 막 반대 상소도 올리고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끊어서 그 부당함을 알린 사람도 있었어. 누굴까? 민영환 선생님인가 혹시? 맞아. 생각보다 똑똑한데 혹시 민영환 선생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아니야, 잘 몰라. 그러면은 내가 민영환 선생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줄게. 이제 민영환 선생님은 고종 황제의 왕비인 명성황후 알지? 그분의 조카였어. 명성황후도 이제 민씨 집안의 사람인 건 알고 있지? 그지. 민영환 선생님은 당시 나랏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민씨 세력의 핵심 인물이야. 민영환 선생님은 이제 고종의 측근이었고 대한제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힘을 굉장히 많이 쓰셨거든. 주로 군사 관련 업무를 많이 담당을 하셨는데 선생님께서는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근대적인 군대를 만들고자 하셨어. 그리고 민생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기 때문에 독립협회를 후원하다가 막 직책에서 파면되는 일까지 있었어. 아이고.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제 생각이 열려있던 분이셨던 거지. 그렇다면 민영환 선생님이 이렇게 진보적인 개화 사상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오케이, 이것도 내가 설명해 줄게. 일단은 민영환 선생님은 조선인 최초로 세계 여행을 하신 분이야. 일단은 러시아 사절단으로 외교 활동을 할 때 일본도 거치고 뉴욕도 거치고 그 다음에 영국, 유럽을 거쳐서 모스크바로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서구적인 문화나 제도를 누구보다 더 많이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그 선생님이 보는 세상은 과연 어땠을까? 뭔가 조선의 양반으로서 서구 문물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러웠을 것도 같아. 그치, 내가 봐도 살짝 열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 근데 너무 아쉽게도 1905년 11월에 을사늑약이 체결이 됐잖아? 외교권을 박탈당하자 민영환 선생님은 죽음으로 항거하게 되거든.
그 당시 지식인으로서 죽음으로 항거하는 게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은데 되게 결단력이 있으신 것 같다. 그치. 우리 같은 후손이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 민영환 선생님이 남긴 유서 세 통을 보고 국민들은 국가를 구하기 위한 생각을 많이 가지게 돼. 결국 이게 항일 운동에 대한 발판이 된 거지. 야, 그럼 이쯤 되면은 민영환 선생님이랑 그 당시 우리나라 정세에 대해서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잘 이해됐어? 다 이해된 것 같아. 그럼 다행이네. 자, 오늘은 팀을 나누어서 여러 가지 퀴즈를 풀려고 합니다. 이긴 팀에게는 호랑이 인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진행 방식은 단어와 관련된 설명을 하면은 구호를 외치고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구호가 뭐예요? 저희끼리 정해야 되는 건가요? 네, 팀명 정하시면 됩니다. 팀명? 여기 딱 봐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죠? 머리에 피가 한 발을 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조선의 국명은 무엇일까요? YB 대한제국입니다. 정답! 아 근데 사실 알고는 있었는데 그럼 빨리 외쳤어. 네,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는 저희가 고르면 되나요? 네, 그럼 저희가 그 대를 알고 있으니까 2번을 하겠습니다. 세 글자, 세 글자. 글자짜리. 민영환이 자결한 후 피 묻은 옷을 지하실에 간직하고 그 방을 봉행했는데 순국하고 8개월이 지난 이듬해 봄 그 자리에서 이것이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대로 시작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비! 야 근데 이거 말해도 되나요? 대만 이것은 대과에 속하는 상록성 목본이에요. 나무라는 소리인 것 같은데. YB! 아이비? 대나무. 대나무? 정답! 뭘 아니까 3번 또 이어서 합시다. 네, 3번 문제는요. 민영환은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여행을 한 사람입니다. 민영환은 6개국의 발령의를 받고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와 이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아는 거 다 나왔어. 이때 이 나라의 여왕 빅토리 여왕의 즉위 60주년 축하식에도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그 나라. 이 나라 어딜까요? 오비! 어비? 일단은 중국도 한 번쯤은 알만하죠. 땡! 야, 빅토리아 영화인데? 아니 영어로 한 거니까 미국? 땡! 아니죠. 끝난 두 글자니까. 어비? 영국. 영국? 정답! 한 글자쯤은 줄 수 있지. 그치? 사실 2대1이긴 하니까. 그럼 다음 번호 골라주세요. 그러면 6번 할게요. 네, 6번 문제입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 민영환 선생은 만국의 슬픔을 이것으로써 달랬다고 합니다. 이 행동은 무엇일까요? 오비. 항쟁? 아, 이것도 황쟁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행위는 의분을 참지 못하거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합니다. YB. 아이비? 그리고 자결일 것 같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야, 너 잘한다. 이 정도는 뭐 두 글자짜리니까. 오, 똑똑이노. 그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그림자예요? 저 지금 지분율 많아요. 아까 대박 그거 하라고 하지 말했잖아요. 방금 뭐라 하셨어요? 중국. 그럼 이제 7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7번 문제는 사진 자료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민영환의 유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맞춰주세요. 뭐야? 힌트. 아, 그럴 줄 알고 청각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홍대장 있게 돼요! 형님! 여기서 송중기가 외치는 이 구호이기도 합니다. 잘생기긴 했다. 진짜 잘생겨. 나 이 드라마 많이 봤어. 정답. 단결이요. 정답입니다. 메갈이 없어. 정답! 와.
네, 5번의 답은 숫자입니다. 아까 대나무랑 혈축 문제 맞추셨죠? 5번 문제는 혈축의 잎사귀 개수이자 순국하신 나이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무엇일까요? 이걸 근데 어떻게 맞춰요? 각 자리 숫자를 곱해서 20, 더해서 9가 되는 숫자입니다. 안 해. 두 자리의 숫자죠? 네. 두 개잖아요. 뽀비 이걸 못 맞춰요? 45잖아요. 정답입니다. 아, 54였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 말이 많네요, 사회자님. 네, 그러면 다음 번호 골라주세요. 5번 했으니까 바로 4번 갈게요. 4번의 답도 마찬가지로 숫자입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된 연도는 언제일까요? YB. 요거는 이제 상식이기 때문에 상식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우리가 뭐가 돼요? 네. 5년입니다. 정답입니다. 8번 뽑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8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는 다른 나라의 정치 외교에 간섭하거나 또는 그 주권을 속박 침해하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때 원나라로부터 이 일을 당했고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일본으로부터 이 일을 당했습니다.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YB! YB? 내정관소! 정답! 뭐하지? 9번? 정을 알고 있으니까. 네. 그래, 알았어. 9번. 네, 이 문제에도 시각 자료가 들어가요. 9번의 답은 민영환 선생님의 시호이자 이 역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 역의 이름이 민영환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21년 서울살이로서 우비. 오비? 네, 충정로. 아, 근데 두 글자이기 때문에 충정일 것 같습니다. 아, 이 정답! 낙가책이 있어요? 뭐야? 저 10번 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책은 민영환이 집필한 것으로 당시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일본 두 나라의 간섭을 받는 상황에서 나라를 어떻게 살려보기 위한 방법을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뽀비 삼국지. 땡! 멋있긴 하다. 멋있긴 해. 아니 맞잖아요. 청나라와 러시아 조선 삼국지 아닙니까? 힌트 이런 거 드리자면 네, 힌트 필요할 것 이 같아요. 책의 제목은 어리석은 자도 1000번 생각하면은 한 번은 얻을 것이 있다. 1000번이라가 한 번이니까 정답. YB 1천책? 1000책? 너무 땡! 아, 우비. 천일책. 정답입니다. 내가 충정로 썼잖아. 아니 솔직히 이거는 약간 글자 차이를 아니, 또이 하자. 네, 그러면은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의 특파원으로 영국인 베델이 독립운동가 양기탁과 함께 발간한 신문인 이 신문은 이거 들어봤는데? 을사늑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1905년 7월 5일자 신문에서는 민영환의 혈축 관련 기사를 실는 등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애쓴 이 신문은 무엇일까요? 뽀비 오비? 조선일보. 우와, 글자수를 봐. 글자서서 글자입니다. 네. YB. 대한배일신문. 정답! 아, 역시 내가 늙었어. 아니 대한 조선일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최종 스코어 7대4로 YB 승리! 마지막 끝장 토론을 이기는 팀이 호랑이 인형을 받게 되겠습니다. 내가 호랑이 인형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저도 그거 공감합니다. 그럼 왜 에어팟 걸죠? 갑자기 금품 변경? 토론 문제는 동상으로 민영한 약속을 그리는 것이 적절한가?입니다. 6분 토론은 그 시간 안에 상대방을 설득하는 편이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주제를 분석하는 거죠. 주제가 뭐예요? 동상으로 민영환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는 게 적절한가? 이 동상이 방치되어 있는 게 동상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 위치 때문이라 이겁니다. 그치, 동상은 잘못이 없다. 그치. 충정로가 민영환 선생님의 시효를 따서 만들어진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아유, 당연하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동상을 이제 충정로로 옮기면은 그 동상과 위치와의 연결성도 더 강화되고 그러면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고서 이제 더 강하게 각인되고 그러면 기가 얼마나 막히네요. 좋습니까? 그쵸? 그쵸. 그런데 이제 방치되어 있다고 동상을 아예 없애버리다 그쵸. 그거는 빈대 잡자고 이거 초가상간 다 태워버리는 게 아니니까 좀 어려운 말 좀 하시네. 그래도 제 생각이 달라요. 애초에 동상이라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인 그냥 방법이에요. 하지만은
동상 말고도 우리가 충분히 다른 기념을 할 수 있지 않냐. 일단 동상이라는 걸 처음에 봤을 때 무언가를 느낄 수가 있나요? 뭔가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시대에서 어떤 시대상을 타고났는지 저희는 그걸 보고 알 수 없어요. 그냥 뭐 업적을 적어놓은 뭐 석판이나 비, 차라리 이런 걸 게시하는 게 낫지. 가독성가. 아 동상이랑 다를 게 뭔가. 그러니까 제 말이 비나 석판이나 동상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새로운 방법을 그런 강구해야 되는 건다. 근데 동상을 누군가 이걸 보고 이거는 왜 이렇게 기념을 해놨지? 궁금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러면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유발해야 한다. 맞아요. 아니 그러면은 동상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 뭔가 특별한 방법 그렇게 기념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념을 할 때 어떻게 기념하지? 에라 모르겠다. 그냥 3D 프린터로 따지. 이런 느낌으로 만든 게 거의 동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허. 고민이 부족했던 거죠. 어떻게 기념할 거냐. 유명하신 분이네요. 참. 그러니까 앞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 그쵸? 그러면 맞아요. 대안이 없는 거네요. 대안은 대한 저기 계시네. 대안팀 저희 계시지만 대안은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아니면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까지 다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 생각하는 거죠. 그럼 뭐 본인은 의견 뭐 없으세요? 말해보세요 제가 일단. 이 순간을 위해서 역사와 공공문화 네. 이렇게 또 뭔가를 끌고 들어가 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동상 말고 대안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더 다른 방식으로 기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보면은 이게 헝가리 부다페스트 뭐 이렇게 자료까지 준비했어. 나치가 유대인을 총살할 때 그 신발을 벗긴 후에 물에 떠내려가게 했어요. 그냥 그 시체를. 근데 우리가 거기에 사람을 내세워서 기념하는 게 아니라 60여 켤레의 신발들만 이렇게 DP를 해놨거든요. DP 네. 전시해놨다는 거죠. 오케이. 일단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 신발들 안에 어린이의 신발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신발을 보면은 이런 어린 아이조차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다. 메시지를 던지죠. 사람이 하나도 없어. 가슴이 좀 먹먹하긴 하네요. 네.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이제 또 유명한 이 사람 호랑이 인형의 진심이에요. 아니 너무 귀엽거든요. 그거 되게 비싸요. 이제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에 가보면은 떨어진 나뭇잎들이라는 그런 또 기념물이 있는데 소리 지르고 있는 얼굴들로 만들어진 쇳덩어리예요. 근데 이 걸을 때마다 그 쇠가 부딪힌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비명 소리를 듣는 거죠.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따라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대안이 있다. 그죠. 역사가 다르니까 당연히 기념 방식도 근데 다르겠지만 일단은 뭐 그러니까 우리가 동상으로 하는 거는 글로 전달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냥 그것을 읽으면 되죠. 맞아요. 근데 기념물은 반성하게 해야 하고 생각하게 연상하고 하니까. 현재 세대 미래 세대한테 그것을 공감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한다 잘한다. 기념물이 그런 역할인데 이제 그걸 동상으로 해버리면 우리한테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없어. 시간 안 끝났어요? 왜 이렇게 기회를 많이 주는 거 같지? 약간 상대방의 논리에 설득되신 분 계신가요? 그래서 때문에 어떻게 되는데요? 만약 상대방의 논리를 인정하고 팀을 옮기시면 그 사람의 상품까지 드릴게요. 진짜요? 네. 그럼 좋아요! 어이가 없네요. 내가 권정이랑 빼고 상관이 숫자를 했고 호랑이 인형 말고도 그런데 기념품만 하나씩 드리는 걸로. 비싼 거 주나요? 네?